이런 스펙이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점포에 우리 외식업체 방문을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메뉴에 대한 스토리도 있잖아요. 우리 재료로 얘기한다면 뭐 조선시대에 있었던 무슨 임원 경제지에 있었던 거기에 나오는 뭘로 모티브로 삼아서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 메뉴에 대한 자랑, 우리 재료에 대한 자랑,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자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듯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있는데 그 한쪽 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상표를 갖고 있어요. 이런 특허를 갖고 있어요. 이런 국가 벤처 인증을 갖고 있었어요. 중앙 부처로부터 받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저 기술 기반의 기업에만 있는 이런 게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한쪽에는 음식에 대한 스토리, 한쪽에는 우리 기업의 우리 외식 경영의 어떤 스토리와 훈장 같은 것들이 양쪽으로 포진되어 있다면 어떨까라는 저는 상상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되는 외식 경영 대표님들이 나오시기를 저는 이렇게 좀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텐데 혹시 한두 마디 질문을 받고 또 이렇게 하죠.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벤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질문하셔도 좋아요. 벤처 제가 좀 하거든요. 이 컨설턴트 업계에서 좀 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외식업에 네. 벤처를 등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특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허 필요합니다. 그 특허가 일단은 물질로 인해서 특허를 내는 게 외식업은 그게 방법인데 다양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특허가 길이 있는데 전 전혀 쉬운 말로 생뚱맞는 특허를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고 우리 본업과 관련된 어떤 특허를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내는 전략적인 특허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특허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또 특허 전문가도 계시고 또 저희는 또 특허 그룹이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특허 메뉴를 예를 들면 하나의 샘플 자료죠. 특허가 나오기 이전의 샘플 자료죠. 그걸로 인해서 서로 미팅을 해서 이 부분의 개선점을 찾아가는데 그 조율과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네네. 이런 게 충분하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저희 특허 그룹은 바이오, IT, 소재, 의료기기 뭐 이런 것까지 약물 다 담당하는 저희가 담당하는 그 기업은 종류는 업종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음식점은요, 그 중에 외식은 아주 작은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좀 편리한, 용이한 영역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식점, 외식업도 벤처기업 될 수 있다. 누구나 될 수는 없지만 되려고 마음먹는다면 될 수 있다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벤처기업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어요. 그 대신 벤처기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만들 때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뭐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메뉴를 출시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획하고 전략을 짜서 메뉴를 선정하듯이 또 자녀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준비 없이 그냥 툭 놔버리는 자녀가 아니라 계획을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쉬운 말로 옥동자를 낳듯이 이렇게 하는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해야 되겠죠. 기업은 옥동자를 키우는 것보다 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을 그냥 해놓고 사업자 등록 그냥 막 해버리고 준비 없이 메뉴도 준비 없이도 뭐 여러 가지 준비 없이도 한다면 미래가 없자는 거죠. 전략을 짜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다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벤처기업 되는 방법은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맡겨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하죠. 마음만 있으면요. 방법은 찾아집니다. 방법은 이게 일상 업무니까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외식경영 대표님들한테 드리는 벤처기업과 버금되는 또 유사한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들어보셨나요? 사회적 기업?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제 영상에는 유튜브 영상에는 사회적 기업 돼서 정부 지원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실제 있습니다. 또
예비사회적 기업 말고 인증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제 꼬리표가 떼지면 그러면 정부지원금을 3억 원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플랜도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이런 세상이 존재합니다. 가짜가 아니고요. 우리 기업도 가능할까? 외식업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이렇게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업꿀정보TV 클릭하셔가지고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누르시고 매너인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 전국구 전문가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게 됐으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전문가죠. 여기 대표님 오랫동안 했잖아요. 만약에 대표님이 1년밖에 안 하고 나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S대를 나오셔가지고 했으면 여기 계신 외식경의 대표님들이 믿으시겠어요? 30여 년을 했던 그 칼의 구력과 수많은 그런 업력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거의 결정체니까 외식경의 대표님들이 좋아, 난 그 노하우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참여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국구예요. 노란색 표시는 제가 다 하는 지역입니다. 전국구. 요즘은 수도권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전국구입니다. 부산 살았어요. 몇 년을. 부산의 인생 후반부를 살려고 부울경이 그래서 제 컨설팅 영역으로 늘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에 5천 개밖에 안 돼요. 사회적 기업이. 벤처기업은 4만 개가 안 돼요. 그런 기업이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된다면 쉬운 말로 대박입니다. 다른 슬기로운 기업 경영 정도가 아니라요. 대박 기업 경영을 하시는 겁니다. 대표님의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메뉴를 개발하는 그런 영역과 정부의 지원 제도를 투트랙으로 활용해서 외발이 아니라 양발로 얼마나 안정적이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두 번째고요.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내 직원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인건비, 혹시 정말 전문가를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인건비, 메뉴 개발도 그걸로 듭니다. 특허도 개발해야 되겠고 홈페이지도 개발해야 되겠고 이건 뭐 여러 가지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업을 위한 개발비에 들어갑니다. 특허 개발비가 아니에요. 그런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주는 지원금이에요. 금액이 작지도 않죠. 합쳐서 최대 2억인데 이렇게 받는 기업 드물죠. 진짜 그건 0.1%고 대체로 적게 받으면 5천에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예비사회적 기업. 서울에 혹시 계신 분들은 서울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도전이 가능하고요. 경기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경기 예비사회적 기업 이렇게 이름이 붙습니다. 경기사회적 기업, 서울사회적 기업, 부산사회적 기업 이런 식으로 앞에 광역 이름이 붙으면 그걸 예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시 그 타이틀이 떨어지고 예비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건 노동부가 중앙정부인 노동부가 인증을 합니다. 그게 된다면 대박이죠. 최대 한 3억 정도까지 또 받아요. 중복해서 받아요. 신규 인건비 또 받을 수 있고 전문 인건비 사업개발비도 또 받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세금 혜택까지. 이렇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쁜 건 아니지만 세금은 절세할 수 있으면 슬기로운 거잖아요. 무려 5년 중에 3년은 법인세 100% 내지 마세요. 추가 2년은 50%만 내세요. 이런 거. 혹시 점포를 샀어요. 내가 10억짜리 점포를 샀어요. 그러면 취득세 50% 감면 이런 거. 취득세가 인천 같은 경우 사잖아요. 그러면 9.4%인 거 아시죠? 10억짜리 사면 약 1억 가까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거 50% 감면. 근데 벤처도 75% 감면.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는 법률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절세 장치가 특례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법이에요. 이런 거. 질의응답. 이런 거 질의응답 많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되는 방법 제가 자문하니까 코치 아까 손흥민이 잘나서도 있지만요. 코치감도 뛰어난 거예요. 맞아떨어져야지 해요. 선수가 진짜 뛰어난데 아무한테도 코치 받을 수 없어. 한마디로 그가 태어난 데가 열대지방에 태어났는데 얘는 세계적인 스케이트 선수가 될 재질을 갖고 있어.
열대 만약에 저기 필리핀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될 수 있을까요? 걔를 어디로? 저기 뭐 스칸디나비아라든가 저기 캐나다라든가 빙상 강국에 이런 데로 가서 코치와 감독을 받아야지 되는 것처럼 코치 감독 받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혼자서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는데 좀 슬기롭지는 않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음식점업도 사회적 기업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외식업종도 사회적 기업 되면 정부 무상자금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외식업 사회적 기업은 정부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대출금이에요. 빚은 빚인데 국가가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제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보증제도? 혹시 외식경영 분들은 대부분 개인기업이시잖아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결정적인 차이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렸어요. 국가가 한테 빌렸어요. 또는 은행에서도 빌렸어요. 내가 망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물고 늘어가죠. 개인기업입니다. 3대를 할 정도로 끝까지 물고 늘어가는 것 개인기업. 법인기업은 뭐냐면요. 법인기업은 법인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인격이에요. 거기에 직원이 대표자 아무개일 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만약에 10억을 그 기업에 거기다가 국가가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 90%를 성실하게 했는데 10억을 날렸어요. 그러면 성실하게 했잖아요. 그럼 90% 국가 면책. 10%인 1억만 갚으면 끝. 그러면 다시 5년 안에 똑같이 원상 회복돼서 똑같이 사업할 수 있는 게 법인이에요. 뭐 세금이 어쩌고 뭐 이런 측면은 다 두 번째고요. 그게 바로 지난 정부 때 법인에 대해서는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가 된 게 있어요. 족쇄처럼 있는 거예요. 3대를 멸하는 것 같은 족쇄처럼 있는 거를 제도를 폐지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벌인 대표들한테는 연대보증하지 마라고 하는 게 지난 시절에 법 제도가 개정됐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그래서 개인기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법인기업으로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창업기업은. 이런 거. 다른 혜택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되면 제가 화두를 하나 6번째 이런 질문을 해드렸어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기업을 자문한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매장은 조그만데 배달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단체 급식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단체 급식 시장인데 어떤 특정한 지역 공단이 있는데 단체 급식의 특징 하나. 대규모 건물 무슨 테크노파크라든가 아니면 어디 무슨 디지털 단지 지식센터 이런 데 보면 밑에 음식 공장이 있잖아요. 메뉴가 정말 바뀌는데 거기는 5,000원짜리였고 5,500원짜리인데 여긴 6,000원짜리야. 6,000원짜리 메뉴가 그런데 그런 메뉴도 있지만 거기는 큰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단체 급식과 같은 특별한 뭐 케이터링 업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먹어도 질리는 거 있죠.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외식 경영자들이니까. 그런데 특정 지역 공단에 지방 공단 같은 데는 거기에 50명 직원, 100명 직원이 있는데 5,000원짜리, 5,500원짜리가 아니라요. 금액을 7,000원짜리로 하는 나만의 메뉴를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일식 조리를 보고집을 꽤 오랫동안 하셨는데 식당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졌는데 공단에 있는 공장을 하나를 뚫고 둘을 뚫고 했는데 금액을 5,000원짜리 가격 경쟁, 대표님이 가끔 이야기하는 가격 경쟁은요, 다 죽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 아니에요. 가격 경쟁이 아니라 퀄리티 경쟁.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대표님이 퀄리티 경쟁을 했어요. 5,000원짜리, 5,500원짜리가 아니라 직원들이 테스트해보고 나 이 음식 좋아, 나 저 음식 좋아라고 하는데 가격으로 들어간 업체도 있었고요. 그 업체는 7,000원인가로 들어갔는데 와, 나 이거 따봉이야. 왜냐면 보고집을 꽤 한 10년인지 20년인지 했던 보고 주방장 출신인 그 대표님이 거기에다 했으니까 음식이 다를 거 아니에요. 칼맛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업체가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다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단체 급식은 기업 급식도 있잖아요. 공공급식도 있다는 거죠. 공공급식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누가 들어가는데 공공조달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공공조달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벤처기업도 공공조달 영역에 벤처나라라는 조달 등록도 되고요. 그런 부분으로도 확장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전혀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홀에 오르는 손님만 맞이하는 컨셉에서 또는 기술을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분야도 있지만 특정한 시장의 단체 급식인데 대량으로 하는 단체 급식이 아니라 뭔가
차별화된 걸로 경쟁하는 이런 시장인데 거기에 타이틀을 요리와 그런 맛과 진로도 승부하고 스토리로도 승부하는데 그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있네 뒤에. 나는 공공시장에서 나는 일정한 법률적인 조건을 갖고 있네. 알고 봤더니 내가 별이 몇 개가 있네. 훈장이네. 예전에 농담 같은 말 있잖아요. 내가 무슨 국방부 장관 표창 상 하나 있으면 내가 뭐 군에서 큰 잘못 있으면 상세, 너 영창 가는 거 상세 이렇게 하듯이 훈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벤처기업도 훈장이고요. 사회적 기업도 훈장이라는 거죠.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외식에 새로운 어떤 점핑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요. 이제 마치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여기 대표님들이 중소기업이에요. 난 외식경영자라고 특정 업종을 이야기하지만 소기업, 소상인, 소상공인 다 들어갑니다. 생존이 필요할 거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장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느 때 내가 이제 인생의 마무리에 내가 보상을 받는 것까지 이게 경영자들의 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기업과 외식 경영을 한다면 어떨까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문하는 영역은 그래서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뭐 특허도 마찬가지고요. 노무, 법률, 세무 전반적인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있고요. 이렇습니다. 뭐 질문 한두 가지 받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불 켜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네. 기존에 매장이 있어요. 네. 한식집이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게 더 빠른가요? 벤처로 가는 게 더 빠르고 유리한가요? 각각의 기업을 팩트 체크하면 사회적 기업이 빠를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사회적 기업이 안 맞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벤처 기업이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의 컨디션만 딱 보면 하루면 판단을 합니다. 병아리 감별사입니다. 제 별명이. 그래서 저한테 필요한 몇 가지만 따다닥 하면 여기는 뭐가 되겠다. 올해 타임은 뭐가 되겠다라는 걸 판단하니까 제가 의료 진단사는 아니지만 기업 진단의 뭐 대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딱 보면 압니다. 그 추천은 거기서 네. 해주시는 거고. 딱 구분해 드립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만들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의 조건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사회적 기업 조건은 대부분 개인 기업이잖아요. 10개 기업이 있다면 개인 기업 한 9개 되고 한두 개 정도가 법인 기업으로 하잖아요. 사회적 기업은 법률적으로 개인 기업 말고 법인 기업으로 바꾸세요. 하든가 법인 기업으로 창업해서 하세요라고 법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리고 4대 보험으로 뭐 이렇게 알바를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4대 보험으로 신고를 하는데 그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4대 보험을 할 때 마구마구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냥 얘기해 주세요. 현재 4대 보험으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뭐 가족 중에 누구고 누구는 뭐 알바로 일한다든가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면 거기서 구분해내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정도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길에 10가지 어떤 조건이 있는데 8가지는 제가 다 코치해 드리는데 한두 가지 정도는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제가 이리저리 버무리해서 한 6개월 걸리겠는데요. 한 올해 정도는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내년 정도에. 대표님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다른 것들이 교통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요 기업에 대해서 설계도가 아니라 대표님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설계도를 같이 놓고 교통 정리해 드립니다. 기업을 구조를 짜는 게 제 업무이기 때문에 뭐 외식 뭐 간단하죠.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실 때는 외식업의 사회적 기업과 벤처 기업으로 가는 길에 제가 볼 때는 컨디션이 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 기업들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신청을 한다면 네. 좀 더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당연하게 확률은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길이 조금 가볍습니다. 벤처 기업으로 가는 길보다 근데 조금 가벼운데 이게 조금 서로 국어냐 영어냐 수학이냐의 문제라 공통되는 게 일부는 있겠죠. 인문적 사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런 이공적 사고도 같이 잘할 수 있으니까 겹치기는 하는데 겹치는 거 일부고 나머지 길이 조금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난이도, 시간, 노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기업 경영은 효율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이 대표님 기업은 사회적 기업 먼저 하고 사회적 기업 진행하면서 벤처 기업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두 가지를 양립도 할 수도 있고요. 대표님은 이 정도는 아니고 이렇습니다. 내년 정도에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점핑한 다음에 그때 벤처 기업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계도를 그려드립니다.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하고 제 상황을 말씀드려야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연락처는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있으니까 연락을 주실 대표님은 뭐 명함이 있다면 명함으로 아니면 문자로 하시고 오늘 특허 외식 경영 관련된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따로 기억을 해가지고 설계도를 따로 별도 설계도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뭐 시간이 조금 되긴 했는데 경청해 주신 대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신청서를 클릭해 주세요.